우리가 접속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집한 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끝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로 광고 차단 서버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2만원 정도 하는 싸구려 컴퓨터예요.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집안의 광고가 제거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사용할 컴퓨터는 오렌지파이 제로 3라는 컴퓨터입니다. 일단은 뭔가 좀 허전하죠? 이대로 파는 물건이고요. 이런 종류의 컴퓨터는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한 기판에 장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봐보면 CPU와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입출력 단자들까지 모두 한 기판에 붙어있는 형태죠. 자,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요 라즈베리파이인데요. 현재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한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과는 3,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오늘 만들어 볼 광고 차단 서버는 정확히는 DNS 서버라고 부르는데요. DNS 서버는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더 저렴한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은 요런 흔한 미니 PC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뜯어보면 결국 하나의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것도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싱글보드 컴퓨터도 이런 컴퓨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고요. 아무튼 결국 다 똑같은 컴퓨터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DNS 서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OS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파이라는 걸 설치해 볼 거예요. 다이어트 파이는 본래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OS인데요. 이게 최적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점차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컴퓨터들을 같이 지원하게 됐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오렌지파이 제로 3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다이어트 파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고요. 여기 들어오면 사용하는 컴퓨터 모델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파이 제로 3를 찾아서 다운로드 해줄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파이를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해 줄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발레나 에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주고요. 플래시 프롬 파일에서는 다이어트 파이를 지정해 주고 타겟에서는 컴퓨터에 연결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 플래시를 누르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드에 끼워주고 랜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알아서 부팅이 되게 되는데요. 잠시 후 보드에 LED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됐으니 뭔가를 설치해야 되겠죠. 보통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땐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야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뭔가를 설치하겠죠. 하지만 다이어트 파이는 SSH라는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가 미리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어트 파이의 IP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자,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 메뉴에서 DHCP라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하단에 내려보면 공유기에 연결된 장치들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다이어트 파이의 IP 주소도 이렇게 보이죠. 자, 우선은 다이어트 파이의 IP 주소가 변하지 않도록 설정해 줄게요. 저는 IP타임 공유기를 쓰고 있는데 IP타임 공유기는 이렇게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간단하게 해당 IP를 고정해 줄 수 있어요. IP 고정 기능은 모든 공유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니까요. 다른 공유기라면 매뉴얼이나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다이어트 파이의 IP 주소를 복사하고 이번에는 파워셀이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게요. 이렇게 명령줄 화면이 나오면 ssh 루트 골뱅이 아까 복사한 IP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처음 연결하면 이렇게 보안 경고창이 나오는데 yes를 입력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다이어트 파이의 초기 비밀번호인 다이어트 파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 파이의 초기 설치 과정이 진행됩니다. 조금 기다려줄게요.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우선 이 화면은 다이어트 파이 개발을 돕기 위해서 익명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줄 건지 묻는 화면인데요. 저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바꿀 건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저는 바꿔줄게요. 그리고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도 바꿀 건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것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하는 모드의 시리얼 포트를 활성화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특별히 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으로 진입이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하단에 인스톨을 선택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다이어트 파일을 설치하는 과정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엑시트를 입력하면 원격 제어를 종료할 수 있고요. 다시 SSH 명령어와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이어트 파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격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접속하면 되겠죠. 이제 OS 설치가 끝났으니 DNS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볼 차례인데요. 다시 파워셀을 열고 원격 제어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격 제어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다이어트 파이 대시 소프트웨어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럼 설치할 때 봤었던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다이어트 파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조작해서 소프트웨어 검색 기능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은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애드가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애드가드 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나오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체크를 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업스트림 DNS 서버를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딱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 파이의 고정 IP를 설정할 건지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공유기에서 이미 고정 IP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할게요. 그러면 다시 다이어트 파이 소프트웨어의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스톨을 선택하고 최종 확인을 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명령줄 화면으로 빠져나오면 설치는 모두 끝난 거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애드가드의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다이어트 파이의 IP 콜론 8083 이걸 입력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디에는 어드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다이어트 파이의 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이어트 파일을 설치할 때 바꿔뒀던 비밀번호예요. 자, 그러면 애드가드의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마지막으로 할 게 하나 남았는데 다시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유기에서 인터넷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단에 내려보면 이렇게 DNS라고 쓰여 있는 부분과 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이 맨 위에다가 다이어트 파이의 IP 주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칸이 여러 개인 경우는 그냥 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엔 저장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설치는 진짜 전부 끝났습니다. 자, 설정도 모두 끝났으니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열고 다나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브라우저에 들어왔고요. 이제 다나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르죠? 이 광고가 출력되는 배너들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 스크롤을 내려봐도 이 광고들은 모두 안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뉴스를 하나 클릭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광고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봐도 그 모든 광고가 지금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제 폰이나 컴퓨터에는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로지 이 컴퓨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 공유기에 연결되는 다른 기기들도 모두 광고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아직 원리는 모르겠지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애드가드의 대시보드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와 달리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상태죠. 여기서 DNS 쿼리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표가 나오는데 여기 클라이언트는 공유기에 접속된 기기의 IP 주소를 의미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왼쪽의 리퀘스트는 이 기기가 접근한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이제 저는 제 공유기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뭔가 무섭지 않나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통신사는 이것과 100%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를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일단 DNS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작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원리를 알면 좀 더 재밌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DNS가 뭔지 살짝만 알아볼게요.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사람들의 번호를 모두 외우고 다니진 않죠. 보통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름과 함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름으로 검색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면 반드시 전화번호부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자, 우리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다나와.com은 사실 서버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름에 일치하는 전화번호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서버의 전화번호는 IP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IP 주소를 알아내야만 이 다나와의 서버 컴퓨터에 찾아가서 다나와의 페이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다나와의 IP 주소를 전혀 모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중간에 누군가가 이 이름에 일치하는 IP 주소를 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전화번호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DNS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제 컴퓨터에서 다나와에 접속할 때 먼저 전화번호부인 DNS 서버에 다나와.com의 IP 주소를 물어보는 거고요. 제 컴퓨터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다나와 페이지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다나와 서버는 다나와 페이지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통신사의 DNS 서버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DNS 서버를 쓰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DNS 서버가 단순히 전화번호부의 역할을 한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광고를 차단하는 건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브라우저에 다나와.com이라는 이름만 치고 들어갔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도메인뿐 아니라 여러 개의 도메인에 대한 요청이 발생합니다. 다나와의 경우엔 이런 도메인 요청이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이런 도메인에 대한 요청의 목적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거나 웹사이트에 숨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실제 웹사이트의 동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그렇다면 이 도메인에 대한 DNS 요청을 차단하면 광고가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애드가드가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애드가드는 실제 필수적인 도메인 요청에 대해서만 IP 주소를 주고요.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처럼 불필요한 도메인 요청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IP를 주지 않습니다. 다나와의 경우는 다나와.com에 대한 요청은 정상적인 IP를 줄 거고요. 이외 도메인에 대한 요청은 모두 정상적인 IP를 주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이지 않나요? 자, 어떠신가요? DNS와 광고 차단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깊은 내용들은 많이 생략하긴 했는데 이 정도만 알더라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셔도 이제 애드가드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사용을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해 드릴 기능은 DNS over TLS라는 기능인데요. 애드가드는 사실 모든 DNS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DNS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 상위의 DNS 서버에 다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DNS 요청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사이트 정보를 중간에 해커가 탈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가드가 상위 DNS 서버와 통신할 때 이를 암호화해서 안전한 통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DNS over TLS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해 볼게요. 자, 먼저 애드가드의 관리 콘솔에 들어가고요. 여기 메뉴 바에서 설정, DNS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업스트림 DNS 서버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주소들이 애드가드가 사용할 상위 DNS 서버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IP 주소로 된 항목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IP가 적힌 경우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줄게요. 여기 하단에 예시를 보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DNS 서버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DNS over TLS를 지원하는 DNS 서버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 주고 위 텍스트 박스의 내용을 이걸로 대체해 줄게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상이 없다면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상위 DNS 서버와 통신할 때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 패킷이 탈취되더라도 해커가 이를 복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차단할 도메인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사이트로 접근하는 걸 내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특정 사이트의 광고는 허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메뉴바에서 필터, 커스텀 필터링 규칙에 가보면 이렇게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예시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특정 사이트를 허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차단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시보드의 쿼리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차단하거나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커스텀 필터링 규칙에 알아서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DNS 리라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홈 서버를 운영 중이시라면 많이 유용한 기능이에요. 보통 내부 네트워크에 이런저런 서비스를 띄우다 보면 점점 외워야 하는 IP가 많아지는데요. 지금 에드가드 대시보드만 하더라도 이 IP 주소를 외워서 접속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 지금은 요거 하나만 있지만 이게 무수히 많아지면 점점 외우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DNS 서버의 역할이 도메인에 맞는 IP 주소를 반환해 주는 거였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어떤 도메인을 지정해서 특정 IP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edgard.home이라는 주소를 192.168.0.10으로 보낸다면 굳이 IP로 이 대시보드를 들어올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메뉴바에서 필터, DNS 변경에 들어가고요. 여기 하단에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도메인에는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edgard.home이라는 걸 써볼게요. 그리고 IP 주소에는 edgard의 IP 주소를 입력해 줄게요. 포트 번호는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반영이 완료된 것이고요. 이제 새 탭을 열고 edgard.home:8083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에드가드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이제 로그인을 해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집에 다른 서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할당해주면 되겠죠. 추가 기능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에드가드의 기능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탐구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철학적인 주제를 담아보려 하는데요. 철학이 맞나? 아무튼 광고 차단이 옳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죠. 우리는 매일 뉴스와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며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보는 컨텐츠 제작자에게 직접 돈을 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컨텐츠 제작자가 활동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들은 주요 수입원으로 광고를 찾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도전하는 이유도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에드가드처럼 광고 차단 서비스가 계속 발전한다면 저 같은 창작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광고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유튜브도 프리미엄이 아닌 유저는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광고 차단을 하면 안 되냐?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한데요. 세상에는 좋은 광고도 많이 있지만 불쾌하고 악의적인 광고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모바일 뉴스 사이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이유가 불쾌한 저품질 성인 광고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려고 UI 배치를 악의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뉴스를 보기 위해선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광고 배너를 놓고 손가락이 닿기만 하면 바로 광고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쓰는 거죠. 이런 건 보통 다크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는데요. 요즘 사이트들의 사용자 추적 기능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봤으며 얼마의 시간 동안 봤는지, 요즘 관심사는 어디로 움직이는지까지 전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크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아무튼 정리해보면 광고 차단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고는 허용화돼 광고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광고는 괜찮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성인 광고나 다크 패턴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가드의 광고 차단 기능은 해제해두고 제가 정말 못 보겠는 것들만 수동으로 추가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렴하고 작은 컴퓨터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DNS 방식의 광고 차단 방식은 한계가 있는데요. DNS의 특성상 광고 서버와 페이지 서버의 도메인이 같은 경우는 하나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이트를 차단해버리던지 아니면 광고를 그냥 보던지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광고 차단이 어려운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DNS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 광고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편인데요.
제가 에드가드를 쓴 지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광고 차단보다는 DNS 리라이트 기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에드가드를 쓰기 위해서 꼭 이런 컴퓨터를 살 필요는 없고요. 그 어떤 구형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만큼 가볍기 때문에 오래된 컴퓨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탑은 전기세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노트북이나 미니 PC 종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버 렉에서는 미니 PC에서 돌리고 있어요. 꼭 광고 차단 목적이 아니더라도 DNS 서버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홈 서버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함께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저는 세상의 다양한 컴퓨터와 홈 서버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부족하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